전형 이름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건데요. 스카이에 도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실제 사례는 1점대 극 후반의 내신으로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영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스카이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부 수영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과 작년까지 있었던 서강대학교 학종 2차 전형을 추천을 드렸어요. 서강대학교는 수시 납치를 피할 수가 있는 전형이었고, 학업우수형 전형은 학생의 상황에 딱 맞는 전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전형을 추천을 드리니까 추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학업우수형 전형에 과연 1점대 극 후반의 내신으로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지, 내신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활동우수형 전형에 지원하는 게 나은 거 아닌지,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형 이름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형 이름은 중요해요. 이름이 평가 기준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의미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의 학업우수형 전형에서 학업우수의 뜻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상대적인 내신 반영 비율은 더 적다는 뜻이죠. 반대로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작년에는 최저 등급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교과를 중시한다 할지라도 내신이 매우 중요했어요. 즉,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활동우수형임에도 학업우수형보다 훨씬 월등했다는 겁니다. 물론 입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고, 안다고 해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명지인재 면접형 전형과 명지인재 서류형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름만 보면 당연히 면접형에서는 면접이 매우 중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시 납치에 관한 겁니다.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전형을 통해서 하향 지원을 유도하고, 원래 우수한 인재지만 수능에서 약간 미끄러졌을 뿐인 학생들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립대나 숙명여대의 면접형 같은 경우는 면접의 비중을 40%로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보다 면접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평가 기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외대의 경우도 면접형 전형의 면접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지만 모집 요강에서 공시한 평가 기준을 보면 서류 평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면서 면접은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만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국민대도 작년까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더 우수한 학생은 국민 프런티어, 교과가 더 우수한 학생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쓰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평가 기준만 바뀌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두 전형의 차이점이 사실상 면접의 유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잘 캐치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업우수형 전형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1점대 극 후반,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신으로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처럼 여러분들도 전형 이름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잘 숙지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